열대저기압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 난섬유가 하층 제트의 강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난섬유는 장마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리고 활성화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멀리 남쪽 베트남 통킹방 부근에 태풍 제1호 우디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이난 섬에는 24시간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은 곧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4일 토요일, 일체고 기온은 강원도 강릉 구정면이 3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어 기온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날 일체조 기온은 강원도 인제 조침령이 10.8도였습니다. 조침령은 고개가 높고 험해서 새도 하루에 넘지 못해 하루를 자고 간다는 고개입니다. 일교차가 가장 컸던 것은 강원도 양구 방산면이 19.1도였습니다. 최고 기온은 31.8도, 최저 기온은 12.7도였습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일요일 05시 27분 기종입니다. 남해안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호우경보입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일 때 발표됩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장소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풍주의보는 풍속 13m/s 이상일 때 발표됩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강해 바다도 매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6월 15일 일요일 09시입니다. 열대저기압 02W 중심이 부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열대저기압의 난섬유가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와 남부지방에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열대저기압은 결국 태풍이 되지 못하고 잔해만을 남기고 곧 소멸하게 됩니다. 태풍 제1호 우디입은 베트남 통킹망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해역의 해면 수온은 30도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태풍은 발달의 피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곧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일요일 09시 현재 태풍 제1호 우디입은 통킹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해역에서 구름의 소용돌이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이 나타날 정도로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15일 일요일 15시에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지에 상륙하면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30m/s로 기상청 기준으로 강도 2에 해당합니다.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바다로부터 수증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육지와의 마찰 때문에 세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17일 화요일 03시에는 998헥토파스칼로 열대저기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제1호 우디입은 관측 사상 5번째로 늦게 발생한 태풍입니다. 6월 12일에 발생한 뒤 태풍으로는 4일 남짓 살아간 매우 단명한 태풍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강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열대저기압의 습하고 따뜻한 난섬유가 흘러들어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압이 있고 여기에 고기압이 있습니다. 그 사이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의 경사, 즉 기압 경도력이 강해 강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제1호 우디 부분을 찍어보니 24m/s가 나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찍어보니 21m/s가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바람은 일반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그 세기와 구조면에서 결코 태풍에 뒤지지 않는 강한 바람인데요. 바로 하층 제트입니다. 이 강력한 하층 제트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섬유, 즉 열대해양에서 형성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직접 운반하고 있습니다. 제트기류라고 하면 흔히 대륙권의 상층, 그러니까 고도 10km 부근의 빠른 바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륙권 하층, 즉 고도 1.5km에서 3km 사이의 낮은 고도에서도 강한 바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층 제트입니다. 하층 제트는 일반적인 바람보다 수직적인 영향력이 큰 데다 열대해양의 수증기를 포함한 난섬유를 대량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이 바람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매우 쉽게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GFS 모델과 독일 아이콘 모델을 동시에 분석해보면 두 모델 모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강수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보의 시점이 실시간에 가까워지면서 모델 간의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강수대의 위치와 강도에서도 두 모델 간의 일치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부지방에는 강수가 거의 없거나 약하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GFS 모델은 며칠 전부터 일관되게 남부지방 중심의 강한 비를 예보해왔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이번 예측에서는 GFS 모델의 예지력이 더 정확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태풍 제1호 우디입은 점차 그 생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심기압이 상승하고 구심력이 줄어들면서 태풍 중심부에 몰려있던 구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흩어진 구름은 중국 동북부 지역에 자리 잡은 저기압과 상층 전선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층에서의 난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 상층에는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고도 상공에 매우 차가운 공기를 가진 전리 저기압이 버티고 있습니다. 기온은 무려 영하 19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전리 저기압은 편서풍이 크게 요동치며 떨어져 나와 형성된 극단적으로 차가운 저기압성 와류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 산공에서는 남쪽에서 올라온 태풍의 잔재와 열대 저기압의 따뜻한 공기, 그리고 상층에서 남하한 극심한 한기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기 불안정이 극대화되며 매우 넓은 비구름대가 형성되었고, 그 비구름은 거대한 소용돌이 형태로 빠르게 우리나라 전역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마치 빗자루처럼 서쪽에서 동쪽으로 휩쓸고 지나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짧지만 강한 비를 퍼붓습니다. 그 뒤에는 태풍의 잔재도 빗속에 완전히 흩어지며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말부터 시작된 이번 강수 사태는 점차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 강수는 단순한 장마성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층 제트가 운반한 난섬유, 열대 저기압의 잔해, 태풍 우디입의 남은 에너지, 그리고 상층 전리 저기압의 한기까지 동시에 작용한 복합적 기상현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내 강수량이 집중되는 매우 위험한 구조로 전개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나라에는 주말마다 반복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의 대기 흐름상 다음 주말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중기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금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예보 기간은 6월 18일 화요일부터 24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현재 예보에 따르면 17일 월요일까지 이어지던 비는 일단락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안정적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1일 금요일쯤부터는 날씨가 점차 흐려지기 시작하고 22일 토요일에는 서울과 수도권, 충청 내륙을 포함한 중부 전역에 우산마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어 다음 주말에도 다시 빗 소식이 예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금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예보. 이들 지역 역시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다가 21일 금요일쯤으로 점차 구름이 많아지고 22일 토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수 확률은 40% 수준으로 대체로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기상예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집니다.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예보의 정확도는 높아지므로 언제나 최신 기상정보를 꾸준히 확인해 주시고 야외 일정이나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